네, 대표님도 2차 전지에 대해서 뷰가 그렇게 뭐 부정적이라고 생각이 전혀 안 드는데 긍정적입니다. 네,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대표님 보시기에 뭐 포스코 그룹도 있고 에코프로 그룹도 있고 LG 그룹도 있고 네. 뭐 삼성 그룹도 있는데 가장 좀 매력적인 밸류체인을 갖고 있고 앞으로 2차 전지 방향성은 중장기적으로 계속 좋을 건데 네. 그 안에서 좀 가장 주가 측면으로 가장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거로 보시는 그룹이랑 네. 그다음에 그 좀 반대로 네. 투자 매력도가 좀 가장 떨어지는 그룹은 어디라고 보시는지. 일단 탄력적으로 본다는 측면으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모든 섹터 업종의 종목들이 움직일 때는 네. 반도체도 그렇고요, 자동차도 그렇고요, 전기전자도 그렇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상승 궤도에 있을 때는 다르겠지만 엄청난 오랜 기간 하락 과정을 거치고 바닥을 찍고 상방 턴할 때는 네. 먼저 완성차, 제조사, 셀사가 먼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대형주가 먼저 움직인다. 그렇겠죠. 네. 상승을 바닥을 찍을 때는 네. 개인이 시세 선도 현상을 가져갈 수는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개인에 의해서 어떤 업종의 어떤 시장 변화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산 능력은 되는데 집중도가 달라요. 집중도. 네, 그래서 개별 종목은 다르죠. 일개 개별 종목은 시세 집중화 현상에서 일부 세력화된 개인에 의해서 움직일 수. 여기서도 세력화된 개인이기 때문에 네. 단순 개인들로의 네. 이해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힘이 분산돼요, 개인들은. 네. 집중화가 필요하거든요. 네. 바닥에서 뭔가 하나의 업종이 바닥점을 찍고 전환할 때는 항상 기관이나 외국인이 들어와야 됩니다. 얘네들 집중도가 있어요. 그렇죠. 집중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세 변화의 첫 번째는 기관 외국인이 좋아하는 셀사, 네. 자동차 완성체, 네. 삼성 하이닉스 네. 이 종목들이 먼저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네. 바닥점을 찍고 나서 분위기가 개선되고 호전되는 상황에서 일정 구간에 돌입하게 되면 개인들이 동참하게 되고 맞습니다. 개인들이 좋아하는 종목을 네. 중심으로 해서 그때는 탄력 구간에서의 네. 주가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죠. 네. 여기 똑같죠. 그러면 탄력을 말씀하셨으니까 네. 나는 그러면 투자 관점에서 과거의 흐름을 보게 되면 양극재 종목들이 굉장히 탄력적이었어요. 제일 탄력이 좋았죠. 셀사들은 움직이는 좀 탄력적이지는 않았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네. 탄력이라고 판단해서 딱 물어보셨으니까 네. 나는 탄력주를 사겠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은 아니죠. 지금 주가 흐름에서 보게 되면 외국인이 사는 LG솔루션, 네. 기관이 사는 삼성 SDI 네. 딱 그 주가 두 종목만 그러니까 다른 종목 좀 움직이긴 하는데 두 종목이 눈에 띄어요. 네. 외국인은 LG솔루션, 네. 기관은 삼성 SDI 딱 차별화되어 있거든요. 맞습니다. 양재들은 비실비실합니다. 네. 그렇게 개인 선호 종목이. 네. 그렇다면 나는 탄력 종목을 사겠다. 음. 그러면 2차전지 업종의 바닥을 찍은 것 같아요. 네. 아까 우리 네.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네. 이제 매물 구간이 있지만 네. 지금 탄력 구간에 진입하지는 않았지만 네. 점진적으로 우상향되는 과정이에요. 근데 나는 수익률을 보겠다. 그러면 양쪽을 사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시간의 경과와 좀 지루함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셀사들이 2주, 3주 동안 움직였던 수익률을 양극재에서는 2, 3일 만에 만들어낼 거예요. 근데 기다림 과정이 필요합니다. 시간으로. 나는 기다리면 못하겠어. 그리고 좀 안전한 게 좋은 것 같아. 그럼 셀사를 사야 되는 거고. 탄력을 원한다면 양극재로 틀어주 갑니다.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셀사가 일정 구간. 그러니까 LG 솔루션으로 봤을 때 40만 원 돌파해서 안착됐을 때 양극재가 나오겠죠. 이 흐름으로 이해하시고 종목 접근도 양극재가 난다 해서 양극재 팔고 셀사 산다. 이 접근이 아닌 거죠. 기다림과 순번의 차이인 거죠. 이 흐름으로 접근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포스코 그룹, 네. LG 그룹, 삼성 그룹, 에코프로 그룹 내에서 네. 어떤 종목이 좋고 어떤 종목이 네. 나쁘냐라고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물어보셨지 않습니까? 네. 여기도 답이 있는 거죠. 먼저 움직이는 거는 LG 그룹하고 삼성 그룹이겠죠. LN솔 SDI겠죠. 그러면 두 기업이 남지 않습니까? 네. 포스코 그룹과 에코 그룹이 남지 않습니까? 이건 주로 양극재예요. 네. 왜냐면 포스코홀딩스가 셀사가 아니니까, 네. 이건 뭐 개발 회사니까. 네. 그러면 딱 두 개로 압축될 수 있어요. 포스코 퓨처엠과 에코프로 BM. 요 두 종목에 이제 판단 근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앞서 하나는 해결했고 두 번째 그럼 양극재 나는 네. 기다렸다가 탄력적인 종목으로 매매할 거야. 네. 두 종목 내에서 어떤 게 좋고 나쁘냐. 요것만 말씀드리면 이제 답이 딱 네. 두 개 끝난 거죠. 네. 포스코 퓨처입니다. 당연히 저는 그럼 이렇게 대비를 하겠습니다. LG 에너솔루션과 삼성 SD와 포스코 퓨처엠 중에 어떤 걸 선택해요? 포스코 퓨처엠이죠. 그러면 포스코 퓨처엠과 에코프로를 놓고 보면 포스코 퓨처엠이죠. 네. 왜 그러하냐면 네. 좋아하는 건 SDI를 좋아합니다. 네. 제일 좋아합니다. 이 사람 중에서. 네. 근데 그건 뭐 초기에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네. 숫자입니다. 숫자. 제가 아까 코스닥 기업에 대한 내용도 숫자라고 네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이사지 업종을 쭉 한번 그 재무적 네네네. 측면에서 내용을 한번 네네. 보시기 바랍니다. 숫자가 나오고 있는 눈에 띄는 기업은 그러니까 숫자가 점증한다는 건 아니에요. 네네. 숫자가 나온 딱 두 회사 SI와 포스코 퓨처엠이에요. 네. SI와 포스코 퓨처엠은 지난 2021년 수준에서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현재 23년에 도달했어요. 네. 물론 22년과 23년의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아직 돌파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21년이 어떤 의미가 있는 해였냐면 2차전지 섹터에서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그간에 한 두 자릿수였다가 네. 세 자릿수로 넘어뛰는 그러니까 이때부터 막 숫자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21년부터 22년, 23년에 완전 폭증을 했죠. 그럼 주가가 23년에 급등을 한 거죠. 그 최근 내에서 분기당으로 줄었다가 연간 단위로 해서는 올해 21년도 최초의 그 전환점이 만들어졌던 숫자를 SDI와 포스코 퓨처엠은 찍었어요. 올해 찍고 있어요. 올해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에코그룹은 네. 아직 좀 시간이 빌려. 내년도에 찍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시기적으로 봤을 때 숫자를 찍고 있는 종목에 대해 선호도를 판단하는 저 입장에서 본다면 당연히 SDI와 포스코 퓨처엠을 사는 거고요. 그 중에서 탄력을 중시하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투자 가치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죠 선호한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 아까 LG엔솔은 최근에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고 네. 삼성 SDI는 기관이 매수하고 있잖아요. 네, 그 데이터상으로 네. 나오니까. 네. 그러면 외국인 매수하는 쪽이 더 좀 탄력적이라고 봐야 되나요? 기관 매수하는 쪽이 더 탄력적이라고 봐야 되나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탐방을 가야 돼요. 네. 탐방을 가야 되는데 보통 웬만한 중소형사 리서치 센터에서 삼성전자 탐방을 간다면 안 받아줍니다. 네. 딱 특정한 날에 네. 이 회사들만 오라고 네. 삼성전자, 네. LG솔루션이나 삼성 네. SDI 규모적 회사도 마찬가지. 마찬가지고. 해외 외국사들은 네. 리서치를 자체적으로 삼성전자나 SDI나 LN소를 가서 하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국내 업체든 뭐 네. 이렇게 대체해서 네. 리서치한 거를 걔네들이 갖다 그렇게 평가해서 하겠죠. 이렇게 네. 합니다. 그리고 해외 투자자들이 우리들은 이제 직접 투자, 그러니까 LN소를 직접 사고 삼성전자를 직접 살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ETF를 사면 ETF가 LN소가 맞아요. SDI를 네. 사는 겁니다. 원래 네.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걔는 직접 삼성전자 SDI를 사진 않아요. ETF를 삽니다. 네. 기관이 ETF를 만들어 놓습니다. 네. 외국인이 ETF를 삽니다. 네. 그러면 펀드에 포함되는 산 만큼 주식을 사는 겁니다. 네. 요 구조로 되어 네, 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직접 탐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네. 내용적 측면에서 기업 가치는 네. 기관이 많이 알고 있다. 이건 맞는 얘기예요. 네, 네. 이거 맞는 얘기고요. 네. 두 번째 넘어가서 기관이 SI를 사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알고 있어서 SI가 더 좋냐? 그 관점은 아닙니다. 왜? 지분 구조 측면에서 다르거든요. LG솔루션의 외국인 지분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LG솔루션과 SDI의 외국인 지분을 말씀드릴게요. 지난해 대비해서 지연 시점 지분을 말씀드릴게요. 지난해 주가 피크였을 때 네.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끝전에서의 숫자는 약간 차고가 있었겠지만 대략적인 숫자는 네네. 저희 기억 속에 다 있는 거기 때문에 네네. 기억에서 끄집어내면 되니까 네네. 거의 맞다라고 네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LG솔루션 외국인 지분율은 지난해 5% 수준이었어요. 올해 조금 하락을 해서 4.5%, 4.3%까지 내려갔어요. 최근에 사고 있어요. 사는 징후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한 일주일, 길어봐야 7, 8일 정도 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리 알았어요. 그걸 왜 하냐면 외국인의 매도 강도가 진행되다가 한 2, 3주 전부터 매도 강도가 급격하게 줄었어요. 그러면 8만큼 팔았고 이제 매도가 덜 나오겠구나 라고 판단돼서 이 종목이 주가 전환할 수 있다는 걸 미리 예측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산 건 한 7일 정도밖에, 5, 6, 7일밖에 안 돼요. 외국인 사기 들어간 건.
5%였다가 4.5%였다가 지금 좀 사고 있는 거죠.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뭔 장착하냐면 외국인들은 LG 솔루션을 대략 한 5% 수준까지 주식을 사게 되면 거의 다 샀구나. 왜냐면 지난 6, 7, 8월 외국인의 보유 비중이 그거였으니까 그거보다 더 늘리기는 쉽지 않아요. 의사결정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보통 뭐 10%, 20% 갈 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거에 자기가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이 바스켓에 담았던 지분율을 넘기려면 그 종목에 대한 어떤 대단한 어떤 그 내용이 있어야 이 포트폴리오에서 지분율을 늘려가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그 지분율 근처에 오면 다시 뭐 정체입니다. 그럼 삼성 SDI 외국인 지분율은 얼마였느냐? 지난해 7, 8, 9월 기준에 50%였어요. 이게 최근에 34%까지 빠졌습니다. 지분율.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50%가 아니라 48%였잖아. 물론 48% 대략 50% 수준이었다는 거죠. 52%였을 수도 48%일 수도 있습니다. 50% 부근이었습니다. 35% 부근까지 빠졌어요. 근데 외국인은 삼성 SDI는 그닥 사지 않아요. 기관이 삽니다. 기관만. 근데 외국인들은 매도 규모는 줄었는데 사진 않고 있어요. 기관만 사고 있어요. 그러면 바꾸어 말하면 외국인은 LG 솔루션의 적정 규모의 포지션을 채우면 삼성 SDI를 사겠죠. 그렇군요. 그리고 삼성 SDI는 많이 팔았거든요. 50%에 35%까지. 이 부분을 다 채울 거거든요. 앞으로 주가 탄력적 측면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뭐 정보채다, 뭐 재료가치 측면이다, 숫자 나오는 이런 내용 말고도 향후에 외국인 LG 솔루션만 살까요? 그건 아니죠. 그러면 살 수 있는 여건에서의 상황은 삼성 SDI가 훨씬 많네요. 열어놓고 봐야죠. 그러면 주가적 측면에서 제가 왜 SDI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로 판단을 하냐면 이런 내용들이 다 복합적으로 결합돼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2차전지 관련돼서 공매도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네. 아직도 공매도 엄청나게 많이 잔고가 남아 있는데 그것 때문에 주가 못 간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이제 너무 많아서 대표님 보시기에 공매도가 과연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 2차전지 주가랑 연관이어서 어떻게 판단해야 되고 또 역으로 2차전지 아예 안 갖고 계신 분들은 그 공매도 그러니까 딱 공매도 금지 시점의 그때 물량이랑 지금 시점의 물량이랑 그 차이 많이 또 줄어든 것들이 있거든요. 뭐 시간이 시간이 지나면서 또 그렇다고 엄청난 양은 아닌데 그 줄었다는 거는 그만큼 뭐 그 사이에 어떤 뭐 가치가 개선됐다거나 아니면 뭐 주가 측면에 매력도가 생겼다거나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아니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유를 찾다 보니까 그러니까 뭔가 사건 사고가 나타나는데 대상이 있어야 돼 항상. 그래서 그걸 물고 늘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이제 주가가 하락할 때 뭔가 이유를 찾아야 되겠는데 그 이유가 특정지어서 없으니까 공매도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건데. 제가 시장에 있으면서 오랜 시간 시장에 있으면서 그냥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이냐 저는 아니라고. 공매도를 친다는 것은 그만한 하락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공매도를 치는 거거든요. 공매도를 친다는 것은 이게 시장에서의 시각이 바뀌었을 때 쇼스퀴즈, 그러니까 공매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주가가 반대로에 반응할 수 있는 긍정적 요인도 있는 거거든요. 주가가 하락할 요인이 있기 때문에 공매도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가가 하락 요인이 원래 원천적 이유이지 공매도를 쳐서 주가가 빠졌다라는 이유로의 논리적 접근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하락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공매도를 친 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인과관계가 안 맞는 거죠. 안 맞는 거죠. 그 이유이고 공매도를 치는 세력도 주식을 빌려오는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달 비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자 비용이고 최근에 한 5% 정도 된다고 해요. 최근에 줄은 거는 공매도 금지가 되고 이거 무한정 가져갈 수 없어요. 한 달에 5% 이자율로 물론 이제 상품마다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금리 수준이나 상황을 보면 예전에 2%였는데 지금 한 4, 5% 정도 되는데 이거를 커버하면서 계속 연계하면서 공매도를 가져가기 쉽지 않아요. 무제한으로 해놨잖아요 그거를. 그걸 계속 가져갈 수 없어요. 청산해야 됩니다. 그 조달금리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수익률 주가 움직임에 비해서 크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신용 매매하면서 신용에 대한 이자 간과하지만 그것도 꽤 무시 못할 수준에서의 범위입니다. 공매도도 공짜로 매도하는 게 아니라 조달 비용이 틀림없이 있다라는 거이고요.
인과관계가 틀림없이 있어서 주가 하락하는 거고 공매도 자체도 나중에 주가가 전환할 때는 이게 매수세로의 그 흐름이 된다는 거예요. 제 기억으로 예전에 공매도에 대한 반대 흐름에 대한 주가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이제 그 엄청난 그게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미국도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아, 네. 전산적으로 뭔가 미국에서는 저 게임스탑이 게임스탑. 그랬고요. 뭐 최근 엄청났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의도적인 공매도는 아니었고 시스템적 착오로 인해서 공매도가 나왔던 경우가 게 있어요. 있었죠. 우리나라는. 축구해보려는 기업 명칭은 모르겠습니다. 시스템 오류를 해서 매도를 쳤는데 매도 수량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즉 공매도가 되고 거예요. 근데 그 시장이 섭수를 해버렸어요. 이 내용을 알아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기세 상한가를 쳤습니다. 왜? 이거는 커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 증권사가 그 엄청난 손실 부담금을 다 물어줬어요. 그러니까 거래 없이 그냥 올라가. 왜? 니들 공매도인데 환매수를 통해서 상환해야 되는데 환매수할 수 있는 물량이 없잖아. 여러 번 삼성증권이 예전에 그 배당금 주면서 이때도 맞아요. 그 공매도가 됐던 거고요. 유령 그거 수령했잖아요. 공매도 이런 상황들이 우리 꼭 공매도가 부정적으로 보는데 반대의 상황을 딱 역전됐을 때는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뛸 수 있는 이 근거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전에 인과관계도 말씀하셨지만 인과관계 잘못된 거고 하락의 원인을 찾다 보니까 공매도를 타겟팅으로 해서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공매도 규모 보시면 180만 주 뭐 대표적인 종목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전체 상장 주식에서의 상황은 그렇게 하루 거래량 정도 그러니까 많이 거래가 될 때 하루 이틀 거래량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하루 거래량도 안 되는 규모예요. 그 공매도가 점증된다라고 해서 주가가 하락한다? 이 인가로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그럼 상환돼도 막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주가 상승은 안 나온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거 언제쯤 다 이게 청산이 될까요? 공매도가 빌려서 그 공매도를 한 물량들은 지금 체크가 되는 거고요. 네네. 우리가 이제 체크하지 못하는 물량들은 뭐냐면 지금도 공매도 금지가 돼 있는데 공매도가 나와 이런 얘기들이 가끔 맞아요. 뭐 네. 있어요. 이건 뭐냐면 공매도가 아니고요. 롱숏입니다. 롱숏. 그러니까 기관들 제가 아까도 기관들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요. 기관들은 아주 기본적으로 전략 플레이를 하는 게 롱숏 전략입니다. 그렇죠. 롱숏 전략을 하는데 내 포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있는데 삼성전자 고평가고 하이닉스 저평가야. 그러면 내 포트에 있는 종목을 공매도하고 어차피 상환되는 거죠. 포트에 있는 거니까. 네네. 공매도하고 이걸 매수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공매도라고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체킹하는 부분에서 이 공매도가 금지되는 데 나온다? 이게 체킹되는 부분이고요. 실제 공매도는 아니고 포트에 대해서 이 자산 그 평준화를 맞춰가는 과정이고요. 지금 다른 질문에서 그럼 공매도가 되어진 160만 주든 뭐 60만 주든 네네네. 아까 2차전지 종목들을 보게 되면 공매도 규모가 지금도 체킹되는데 이게 언제 상환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기관들이 상환되는 건 딱 우리가 다 압니다. 에코프로 공매도 상환되는 시점 보셨죠? 과거에 언제 상환됐었나요? 그렇죠. 쇼스키리가 언제 나왔나? 80만 원에서 100만 원 넘어갔다 왔죠. 네. 그럼 140만 원에서 슈팅 나온 게 공매도 네네. 상환되면서 그때 공매도 비중들 많이 아마 연구하시고 기록해 놓으셨던 분들 보면 100만 원 갈 때 맞아요. 네. 80만 원대에서 왔다 갔다 공매도가 막 들어갔어요. 네. 개인이 막 여기서 사버려가지고 네. 100만 원 넘어가면서 기관들이 손실한부 범위를 넘어가면서 100만 원에서 140만 원 슈팅 구간에서 공매도 상환이 쫙 일어나 버렸습니다. 네네. 이게 이렇게 일어나는데 지금 공매도가 되어진 가격에 대한 상환은 언제 일어나냐? 매수가 턴할 때. 공매도를 했다는 것은 이자 비용 부담도 있겠지만 자기의 계정에 대차대조표에 매수, 그러니까 공매도 가격이 있어요. 평균가가 있어요. 네. 그게 손실을 터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그냥 가져갑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수준에, 그러니까 우리가 손실한 범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공매도 똑같습니다. 수익이 나 있는데 이게 수익을 뺏어온 시점에서 쫙 나옵니다. 공매도가 적극적으로 들어갔던 가격대에서 들어오겠죠. 공매도 적극적으로 들어갔던 가격이 뭐 에코프로 과거 에코프로 기준으로 해서 80만 원에서 60만 원대 해요. 주가 빠질 때 이때 공매도가. 그러니까 지금은 F분 해가지고 가격이 좀 다른데. 60만 원대라고 하면 12만 원 정도네요. 그죠? 네. 그 수준이 가야 공매도가 상황이 되죠. 80에서 60 사이. 네. 지금 바닥은 잡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강한 트리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앞으로 좀 하반기나 뭐 내년까지 좀 길게 롱텀으로 보면 2차전지가 당연히 중장기적인 흐름은 좋을 거라고 예상은 되지만
뭔가 반등의 강력한 트리거가 나온다면 그걸 뭐라고 보시는지. 저는 이게 아주 이게 임팩트 있는 내용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하는 2차 전지의 업황 개선의 트리거는 ESS인데요. 이게 단순하게 ESS이라 그냥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ESS 확장성이다 이게 아니고 하나큐셀에서 그 미국의 그 솔라허브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원전 3기 정도에 맞먹는 규모라고 해요. 여기 생산되는 전력이. 그리고 이 생산된 전력이 미국의 요소 각지의 이제 그 ES 에너지 저장 장치 형태로 해서 공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부각도 될 거고 2차 전지에 대한 확장성도 나타날 거고 뭐 등등등 해서 이때 시장에서의 변화의 바람이 불 거거든요. 전기차가 대안이 아니라 ESS와 다른 차선책의 분위기로의 전환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원전 3기 규모이기 때문에 엄청난 거예요. 양 자체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원전 1기가 아마 10메가와트인가 그럴 거고 원전 1기가 어마어마한 전력 생산을 하는 건데 원전 3기라고 하면 그 양 자체가 뭐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에너지 저장 장치 자체도 배터리 산업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2026년도에 전력 생산 에너지 저장소 전력 생산되고요. 올 하반기부터 전력 생산은 될 겁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의 어떤 상승 트리거가 되고 시장에서의 분위기 전환의 바람이 일어나는 시점은 저는 내년 초. 이 정도 되면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의 확산 그리고 상용화 그리고 보편화 진행 과정에서 에너지 저장 장치에도 2차 전지가 들어가는구나. 그럼 2차 전지 쓰임새가 확장되는구나. 라고 해서 이러한 분위기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차 전지 관련돼서 어제 그 정지호 대표님은 2차 전지에 다 이제 거의 엔비디아 숏도 얘기하셨지만 2차 전지 힘들다. 2차 전지도 다 숏이다까지 세게 얘기하셨는데 대표님 보시기에는 뭐 포스코홀딩스 전고점 뭐 74만 원, 에코프로 전고점 뭐 150만 원 이 정도 가격들 회복이 시간은 걸리겠지만 뭐 2, 3년 뒤에 홀딩하신 분들 관점으로 보면 좀 그 전고점 결국은 회복된다고 보시나요? 에코프로는 모르겠지만 LN솔이나 SDI나 포스코 퓨처엠이나 기타 등등의 종목들은 돌파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에코프로 돌파하겠죠. 돌파 가능합니다. 전고점까지 전고점 돌파하고 충분히 더 가요. 더 간다고 보시나요? 근거를 좀 얘기해 주세요. 근거랑 그 시점.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거는 전고점 돌파하는지 여부랑요. 돌파합니다. 그거 언제쯤 좀 가능할지. 지금 제가 너무 감동받은 건 2차 전지 투자하신 분들 아무리 떨어져도 2030년까지 보유하겠다는 분들이 꽤 되시거든요. 너무 길어요. 그 전에 돌파합니다. 돌파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건데 우리가 이제 성장 산업,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주하고 성장 산업은 다릅니다. 다르죠. 성장주는 마이너스 적자 나는 회사이지만 이게 터지면 대박이 나는 회사는 성장주라고 합니다. 지금 적자일 수도 있지만 성장 산업은 엔비디아 같은 게 성장 산업입니다. 이게 전혀 개념이 다른 이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대부분 혼동하시더라고요. 성장 산업이라고 확신되는 산업들이 몇 개가 있어요. 이 성장 산업의 종목들은 주가의 웨이브 롤링이 있지만 궁극으로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고점을 돌파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하게 주가 흐름이 변화하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주시장에 들어오신 지가 몇 년도에 들어오셨나요? 제가 개인 투자자로 시작을 했거든요. 2006년에 들었습니다. 그거 딱 아실만한 시점이네. 삼성전자가 2006년도에 어떠했을까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2006년도 뭐 지금처럼 안정적으로 반도체 매출에 뭐 분기당 70조 원이 나오고 뭐 이랬을까요? 아니면은 뭐 전혀 아니죠. 그냥 성장 산업이에요. 아니 성장 산업이라고 해서는 태동 단계. 그렇죠. 태동 단계 수준. 휴대폰도 그렇고 반도체도 맞아요. 2000년 초반에 뭐 2001년, 2002년 뭐 이럴 때 삼성전자 주가 액분 종 기준으로 해서 600원, 700원 됐어요. 반도체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그때 이제
95년도인가 뭐 우리나라 반도체 1위하고 막 그랬거든요. DRAM 쪽에서 1위하고 막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뭐 좋은 거야, 이거 미래 먹거리 성장 산업이야. 뭐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는 배 만들어서 팔아야 나 철강이 최고 이럴 때였습니다. 트로이카 종목들 뭐 그전까지 뭐 철강 뭐 건설 뭐 이런 철강 건설 맞아요. 뭐 금융주 이럴 때였는데 반도체가 막 치고 나오는 거예요. 반도체가 뭐지? 반도체 야 대단한 산업인 거는 맞는 것 같아. 왜냐 우리 집에 286 컴퓨터를 사놨는데 그 반도체로 뭐 운용되고 반도체가 다 들어있대. 네, 열어보진 않았지만 반도체가 되면 막 컴퓨터 같은 것도 작동이 되고 대단한 산업이야. 삼복 컴퓨터 280만 원 들어갔는데 거의 반도체로 운영되는 컴퓨터래. 이게 반도체들. 그러면 주가가 쫙 600원, 700원에서 7,200원까지 쫙 올라갔어요. 3년 걸쳐서. 7,000원 12배 올라갔죠. 그랬는데 이제 7,200원부터 흔들흔들하고 주가 빠지기 시작하니까 반도체 그 가정에 각 한 대씩 있는 컴퓨터 1,500만 대 들어가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반도체 10년 성장할 걸 다 끌어쓴 거야. 캐즈라는 용어 나오잖아. 그러면 주가가 2,500원까지 빠졌어요. 7,500원이었던 주가, 고점 주가가 2,500, 3분의 1 토막 났습니다. 아니야라고 했는데 반도체 쓰임새가 이때 2000년 중반에 녹아나는 스마트폰이 나왔습니다. 휴대폰에 반도체가 막 많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에도 반도체 부품들이 조금씩 들어가요. 먼지는 전기 전자장치에 반도체가 들어가요. 집에 좀 지나니까 냉장고에도 반도체가 들어가요. TV가 배불뚝이었는데 막 LCD 뭐 이런 거 반도체가 막 들어가요. 그러니까 반도체 쓰임새가 여기저기 많아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트랜지스터 개념이었는데 그래서 반도체 산업이 막 성장하면서 2,500원 돈 찍었던 주가가 지금은 7만 원, 8만 원 온 겁니다. 그 뒤에 상황에서 2차 전지가 제가 말씀드릴 때 우린 지금 전기차에 국한돼서 이 산업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건 굉장히 작은 부분. 맞습니다. 100개 중에 하나도 안 되는 산업의 부분일 뿐입니다. 이 전기차는. 전기차가 이제 태동해서 배터리가 전기차에 쓰였어요. 이게 막 하나 열릴 겁니다. 이 과정이 나타날 거거든요. 이 과정이 나타나는 과정에서 지금의 뭐 얼마 찍었고 얼마 빠졌고 3분의 1토막 났고 했던 주가가 조금씩 점진적으로 막 움직이면서 주가가 고점을 돌파하고 시간차를 두고 올라갑니다. 이 과정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상승하고 최저 바닥이에요. 2030년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 2036년이죠. 저는 고점 돌파 시점에서 그러니까 600원에서 7,200원 갔다가 2,500원 빠졌다가 7,500원 다시 돌파하는 이 사이클이 대략 그 기간으로 제가 대략 판단하면 7, 8년 걸리긴 했어요. 근데 그때보다 지금은 사이클이 굉장히 짧아졌어요. 점점 짧아지고 있잖아요. 굉장히 짧아졌어요. 그뭐 3분의 1로 줄이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보다 그때는 7, 8년이 걸렸는데 지금은 압축해서 2, 3년? 뭐 3년?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전기차만 보면 이거는 이게 답이 없죠. 메가 트렌드랑 큰 산업의 변화 흐름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2027년 정도. 그렇게 딱 찍었어요. 2027년. 뭐 그 즈음이. 근데 그래도 지금 하여튼 너무나 그 2027년까지 보유하면 정고점 돌파 가능하다고 말씀 주셔가지고 일단 2차 전지 투자하셔서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큰 위안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저 희망 고문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 아까 삼성 SDI 개인적으로 좋아하신다고 살짝 말씀 주셨는데 삼성 SDI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님 보시기에 매력적인 2차 전지 종목 하나만 더 꼽아주신다면 포스코 퓨처. 포스코 홀딩스를 안 꼽고 포스코 퓨처를 꼽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포스코 홀딩스는 저 2차 관련주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당장 이제 내년에 리튬 매출이 나와서 실적에 반영되는데도 개발회사죠. 광산회사고. 직접적으로 세일사이거나 어떤 그쪽에 진행을 하는 건 아니죠. 원재료를 가공 생산하는 회사일 뿐이죠. 리튬을 가공하고 광산을 개발하고 이런 회사인 거죠. 그리고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한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저평가는 맞습니다. PBR이 0.67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500까지 떨어졌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저평가 맞아요. 저는
포스코홀딩스가 상승할 걸로 보고 있어요. 네. 이 차는 이제 바람을 타고 상승하는 게 아니고 네. 제가 앞서서 경기 회복 네네네. 관련된 경기 내용으로 회복 말씀드렸죠. 네네. 대표적인 철강 관련해서는 뭐 경기 회복에 제 일선에 서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흐름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크죠. 네. 왜냐하면 조선이 올라가고 자동차가 올라가고 뭐 건설이 일부 올라갔는데 네. 후방산업, 그러니까 전방산업이 조선 자동차 건설이 전방산업이고 네. 후방산업이 그 철강이거든요. 네, 네. 철강만 지금 안 갔어요. 맞아요. 네. 후방산업이 원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전후방산업이 이렇게 가는 게 원래대로의 흐름인데 약간 시차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경기 회복 관련해서 포스코홀딩스가 움직일 겁니다. 저평가이고 네. 이 개념으로 저는 접근합니다. 그래서 니상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쪽으로 투자하셨는데 의외로 터질 수도 있습니다.